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충렬왕과 충선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자왕의 제일 시작이 처음이 충렬왕입니다. 고려의 충렬왕은 1236년부터 1308년까지 72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위는 1274년부터 1308년까지 38살에 즉위를 해서 32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1298년도에 62살 때 잠깐 동안 아들인 충선왕에게 양위를 하나 7개월 만에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해서 뭐 한 10년 동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한 2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1298년에 잠깐 7개월 동안 아들한테 물려줬다가 다시 복귀를 해서 또 10년을 통치를 하고 72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려에서 몽골에다가 충성을 한다는 충자 왕호를 쓴 최초의 왕이 되겠습니다. 1270년 34살에 몽골에 1270년에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골에 항복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왕은 아니었고 이제 그 왕의 아들이죠. 그때는 이제 원종이 이제 고려의 왕이었는데 원종이 항복을 한 게 1270년. 이때 이 그 원종의 아들인 충렬왕은 34살. 그래서 몽골에 항복하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원종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1274년 38살 때 원나라의 그 꾸빌라이 1274년에 이제 즉위를 했는데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즉위를 할 때 원나라의 그 황제 꾸빌라이의 딸인 제국 대장공주와 결혼을 해서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겠습니다. 1276년에 즉위한 지 2년 만인 40세일 때 원나라의 관리인 다루가치가 와서 고려를 아주 평가절하 완전히 신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다루가치가 와서 한 짓이 뭐냐면은 그 당시까지 고려는 왕을 짐이라고 그랬는데 짐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는 원나라 황제만 써야 된다. 그래서 짐이라고 하지 말고 과인이라든가 고라고 해라. 그다음에 이제 왕을 폐하라고 했는데 폐하가 아니라 전하로 해라. 태자는 세자로 해라. 뭐 원종 뭐 이런 식인데 그 종자를 썼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니네가 무슨 뭐 높은 놈도 아니고 그냥 왕이라고 해라. 그다음에 선지라고 하는 거죠. 왕의 이제 지시를 선지라고 한 걸 왕지로 해라. 그래서 그 왕의 전체적인 그 지위를 격화를 시켜 버리게 되겠습니다. 1277년 41살 때 원나라의 병마, 군사용 말 사육을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목마장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1680년 44살 때 원나라의 요청으로 인해서 정동 행중 서성이라는 원나라 대리 청정 관청 정동 행중 서성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충렬왕은 72살에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왕으로 30년 동안 재위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몽골한테 이제 창피를 당하는 거죠. 좀 쪽팔리는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본인은 사냥이라든가 뭐 주색, 술과 여자에 빠져서 세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이 충선왕이 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아들인 충선왕은 1275년부터 1325년까지 50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위는 1298년에 23살 때 잠깐 한 7개월 아버지 대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308년부터 1313년까지는 33살에 즉위를 해서 5년 동안만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38살까지만 왕을 하고 38살 때 은퇴해가지고 50살에 죽었으니까 12년 동안은 이제 어디죠 몽골에 가서 그냥 은퇴 생활을 즐긴 거죠. 그래서 50살에 죽은 거죠. 그래서 왕은 별로 하지도 않고 또 왕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집착도 없고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은 걸로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충선왕은 원나라 꾸빌라이의 딸인 제국 대장공주와 고려의 왕인 충렬왕 사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피가 반이 섞인 게 되겠습니다. 1296년 21살 때 몽골의 황실에 있는 진왕인 까말라의 딸인 개국 대장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겠습니다. 21살 때 1297년 22살 때 그러니까 즉위하기 1년 전에 엄마인 제국 대장공주 몽골 사람이죠. 몽골 꾸빌라이의 딸이죠. 제국 대장공주가 죽자 원나라로 가서 부친의 총애를 믿고 날뛰던 무비 백야단을 살해를 하고 여러 명을 처형을 하게 되겠네요. 원나라에 가서 뭐 활동을 한 거죠.
1298년에 23살 때 충렬왕이 왕위를 물려줍니다. 네가 왕해라. 난 이제 못하겠다. 귀찮다. 했었죠. 이때 이제 이 충선왕이 이제 23살 젊은 나이에 이제 무슨 뭐 의욕이 많죠.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 정치. 근데 이제 이 충선왕이 이제 몽골에 반대하는 쪽을 이제 젊었을 때 좀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충선왕의 계비, 그러니까 후궁 중에서 조비라고 있는데 이 충선왕이 이 조비를 이뻐했나 봐요. 그래서 이 조비를 질투를 하던 몽골의 공주 개국 대장 공주와 그다음에 이제 개혁을 추진했으니까 개혁 반대파의 음모로 인해서 아유 이 젊은 왕이 와가지고 완전 개판치고 엉망진창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젊은 왕은 그만둬 23살짜리 그만두고 옛날에 그 왕하던 아버지 충렬왕이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집권 7개월 만에 물러나고 부친인 충렬왕이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즉위한 지 2달 만에 근데 이 충선왕은 원래 이제 그 뭐 개혁을 추진하기는 했나 보지만은 그래도 그 즉위한 지 23살에 즉위한 지 2달 만에 정치에 본래 관심이 없어서 숙부인 왕숙에게 취세를 맡기고 몽골로 가게 되겠습니다. 충선왕은 이 그 왕 한 7개월 잠깐 하다가 이제 그 23살인데 재미도 없고 아버지가 뭐 잘하니까 충렬왕이 잘하니까 해서 충선왕은 원나라로 가서 개국공주와 거기서 10년 동안 원나라에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에 가서 이제 그 원나라의 황실 쪽에 그 왕족들 그래서 나중에 원나라의 무종이 되는 사람하고 또 나중에 원나라의 인종이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게 되겠습니다. 1307년 32살 때 원나라의 성종이 죽자 그 다음으로 무종을 이제 그 지지를 하는 거죠. 그 무종을 옹립하고 무종이 이제 황제가 되니까 원나라 이제 성종 다음에 이제 무종이 황제가 되니까 이제 무종이 야, 친구야 너 네가 나 뭐 지지를 고맙다. 너 심양왕이나 해라. 그래서 심양왕의 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1308년 33살 때 그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인 충렬왕이 죽자 나 고려로 가서 고려왕을 해야 돼. 고려왕으로 즉위를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고려왕으로 즉위가 됐지만은 나 고려 가기 싫다. 뭐 여기 원나라 나 10년 동안이나 살았고 뭐 여기 심양왕도 하고 뭐 여기 뭐 망고 편한데 뭐 고려 뭐 아는 놈도 별로 없는데 가기 싫다 해서 원나라에 머물면서 그냥 야 너 뭐 보고할 거 있으면 저기 편지 갖고 와. 그래서 전지를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이건 뭐 통치가 되겠습니까? 옛날 그때 말 타고 다니던 시대에 뭐 엄청난 먼 거리인데 몇 달 걸리는데 뭐 하나 보고하면 몇 달 있다 들어가고 또 뭐 하나 지시하면 몇 달 들어가는데 통치가 제대로 안 되죠. 1313년에 38살 때 둘째 아들인 충수광한테 넘깁니다. 나 그러니까 난 여기 그냥 있을 테니까 니네들 뭐 그 하기 뭐 나 결제받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내 아들 거기 뭐 조그만 애기 있으니까 걔한테 왕이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고서 충수광에게 이남인 충수광한테 왕위를 넘기고 끝내 고려로 돌아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충수광은 충선왕 그 아버지 충선왕과 이 사람도 이제 그 부인은 이제 원나라 공주죠. 원나라 공주인 의비 예쉬진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충선왕은 본국 고려에 대한 애착도 결여가 돼 있고 원황실에서 워낙 잘 우대를 해줘서 거기서 원나라에 머물게 됐습니다. 충선왕의 성격이 단박하고 글이나 그림, 불교 이런 그 문화를 좋아하고 정치와 권력에 애착이 없어서 고려로 돌아오지도 않고 왕 지위도 일찌감치 아들에게 넘겨주고 은퇴 생활을 원나라에서 즐기다가 50살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왕은 부왕의 후궁인 그러니까 아버지 충렬왕의 후궁인 숙창원비라는 여자하고 분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